한 주간의 ETF 트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.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실장과 함께합니다.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한 주는 사실 성적이 괜찮은 ETF들이 많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 주 동안의 ETF 시장 흐름 어땠나요? 네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림들이 좀 있었습니다.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ETF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 주식형 ETF 시장이고요. 예. 이쪽에서 자금이 한 170억 정도가 빠져나가는 그림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이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정책에 대한 경계감들, 피로감들이 좀 누적된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. 170억 달러 말씀하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. 70억 달러고요. 이게 분기 말에 또 수급 쪽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되는 또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유럽이나 뭐 아시아 쪽, 뭐 신흥국 주식형 쪽으로는 약간 좀 약한 기조의 자금 유입이 좀 계속 되고 있고, 채권형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조금 들어가는 돈이 좀 들어온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, 신흥국 쪽에는 일단은 약하게나마 또 자금 유입되는 그림들. 그래서 약간 이제 합쳐 보면은 일부 자금이 유출되는 그림들이 좀 나타났다는 게 이번 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데이터를 통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서학개미분들을 위한 미국 상장 ETF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어떤 ETF가 좀 인기가 있었을까요? 한 주 동안? 네,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 추종형들에 대한 좀 관심이 계속 되고 있고요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IBB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좀 압도적인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됐습니다. 이 IBB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 지수 추종형 ETF라고 보시면 되고,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3대 ETF, SPY, VO, IBB 이렇게 좀 세 종목이 있고요.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SPY에서, 그러니까 SPY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S&P 500 지수 ETF입니다. 가장 유명하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가장 규모가 컸었던 ETF고, 근데 사실 이 SPY에 있던 돈들이 VO나 IBB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떤 차이인가요? 이거는 좀 수수료에 조금 이제 민감한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IBB랑 VO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3BP로 낮춰서 일단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SPY가 상대적으로 한 9BP 정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조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차이밖에 없어요? 그런데도 옮기는 거예요? 예, 이게 사실 뭐 지수 추종형들은 다른 부분에서 차별화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나 사실 뭐 전체적인 총 수익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하게 되겠는데, 가장 눈에 띄는 게 보수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S&P 500 쪽의 지수에 다시 몰린 건 어떤 의미일까요? 그만큼 이제 저점에 왔다는 인식 때문인 건가요?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단일 종목으로 투자를 했을 때 사실 이게 조정장의 초반 국면에서는 단일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났었는데, 지수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게 사실 개별 종목 할 때보다 어쨌든 지수로 하면은 리스크는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면서 어차피 지수도 낙폭이 컸으니까 지수 쪽으로 충분히 조금 더 매력을 좀 느끼는 이런 투자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쪽에 투자가 몰렸다는 거지 저게 지금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그거는 좀 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, 자, 인기 측면에서는 S&P 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말씀이시고요. 한 주 동안 수익률도 우리가 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. 어디가 높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수익률 데이터가 있을까요? 네. 종목의 수익률 데이터 설명을 해주시죠. 데이터가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번 주 한 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단일 종목 ETF, 아까는 사실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리스크만큼이나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험 대비 수익 부분에서 고위험을 졌기 때문에 수익도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저께까지 잠깐 빼고는 사실 이 관세에 대한 경계감들이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고요.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들, 기술주들의 반등폭이 또 컸습니다. 근데 저 수익률 상위 종목 그 티커명을 보면은 다 똑같은 이름인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보면? 여기 비슷한 이름들이 지금 저 5개 종목 중에 4개가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앞에 뭐 일론이라는 티커로 이제 종목이 이제 나와 있는데, 일론이라는 티커는 요거는 조금 특이한 구조의 ETF입니다. 일론은 이 롱숏 전략이 들어간 ETF인데, 이 전통 산업을 매도하고 혁신 산업을 매수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ETF고요. 그래서 테슬라를 롱 포지션을 잡고 이 포드를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.
네, 아시다시피 이게 관세까지 나오면서 이제 포드나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조금 더 충격을 좀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생산을 또 미국에서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예. 타격이 거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기술주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또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. 굳이 저기서 테슬라 종목을 투자를 안 하고 저렇게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라고 봐야 돼요? 일단 롱숏 전략 자체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부분들이 또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롱숏 전략에 대한 좀 매력을 그렇게 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지 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하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향후 전체적인 이 나뉘어지는 수익성의 좀 방향성을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밑에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T가 앞에 들어간 종목들은 예. 다 테슬라 레버리지 ETF입니다. 레버리지. 좀 더 뭐 배율이 높은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2배 정도짜리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내 상장 ETF 순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국내 상장 ETF들은 좀 어땠습니까? 국내 상장 ETF들의 특징은 또 약간 조금 이제 저기도 보시면 지수 추종형들 그리고 단기 금리 이렇게 좀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이게 지금 머니마켓 액티브나 지금 밑에 보시는 단기 통환채 이런 ETF들은 채권형 그러니까 금리 중에서도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초단기 상품들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가 뭐 소위 이 파킹형 ETF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기 자금성 ETF들은 아무래도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피해가는 국면으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CMA처럼 활용할 수 있는 네. 그런 형태의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거는 좀 변동성을 대응하는 방법이 좀 극명하게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네. 있는데 이거는 종목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 두 2배로 베팅을 하는 ETF입니다. 그래서 네. 이 지수 추종형 ETF들이 나오는 거는 아까 미국이랑 비슷하게 지수가 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국내장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S&P 500보다도 코스닥 레버리지 ETF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기에 넣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머니마켓 액티브인데 네. 1위가요? 네. 머니마켓 액티브는 왜 액티브를 넣는 겁니까? 이 자금 자체 추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 예. 채권들을 넣게 되는데 약간 조금 이제 유동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림들을 가져가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익을 낼 때 이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빌려줘서 거기서 또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던가 이런 방식이 좀 더 가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액티브를 통해서 이 벤치마크보다 조금 더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익률 간단히 볼까요? 이건 좀 시간상 간단히만 보겠습니다. 네,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ETF 이 수익률에서는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우리가 순위가 잘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뭐 한번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항상 한 드리면 발짝씩 늦네요. 네. 네, 말씀해 주시죠. 보시는 테슬라가 또 이제 위에 있습니다. 네. 이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 구성들을 가지고 ETF 만든다라 보시면 되고요.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지금 네. 전반적으로 뭐 외국 주식들 뭐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네. K-팝만 좀 눈에 띄거든요. 예. 저건 어떤 의미일까요? K-팝은 최근에 사실 이 무역 관세 불확실성들이 워낙에 커졌었기 때문에 네.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업종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있고요. 그리고 엔터 쪽은 사실 최근에 또 이 K-팝 그 스타들이 이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환경들, 뭐 블랙핑크의 콘서트라던가 이 복귀하는 그림들이 자꾸 나오면서 엔터주들한테 호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ETF 뭐 수익률만 봐도 한 주 동안 시장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다음 주 ETF 시장 어떨 걸로 좀 기대를 하시는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. 네, 다음 주는 사실 4월 2일에 빅 이벤트가 저희 있습니다. 네. 아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들이 4월 2일에 공개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두 가지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관점을 보고 볼 텐데 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, 변동성은 아무래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감들을 조금 이제 우량주나 아니면 구조화 ETF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좀 관리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요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이제 저가 매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분할해서 들어가는 형태의 ETF 추정 전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
불확실성들이 커지는 과정에서 안전자산 수요가 가장 강하게 흡수되는 쪽이기 때문에 예. 금 관련 ETF들도 한번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 보고 있고요. 오늘 또 사상 최고치 갔죠 또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관점을 보고 있고 네. 이게 ETF 쪽에 사실 금 ETF 같은 경우는 현물 금 ETF도 있지만 이게 또 금광기업 ETF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상장 ETF 중에는 GDX 그러니까 이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, 세일즈하는 기업들이고요. 이게 금 가격이랑 또 상관관계 높게 나타납니다. 네. 그래서 시장이 이 관세를 소화하고 나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 하면은 이쪽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,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예. 국내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들은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버퍼형 ETF를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버퍼형 ETF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하단에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버퍼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상장이 됐는데 일단은 지난주 5,650포인트 S&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단에 한 10% 정도의 쿠션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10% 내외에서 하락했을 때는 이게 손실을 흡수해주는 제로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상단에 이제 캡이 16% 영역에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더 올라갔을 때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16% 이상의 상승분을 좀 제어하는 모습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변동성 국면에서 할 수 있는 ETF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들은 3월마다 이 구조가 지금 다시 짜여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홈페이지 같은 들어가셔가지고 이 현재 버퍼, 쿠션과 상단의 캡이 얼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리스크 관리할 때 훨씬 더 좋은 툴로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.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주식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